오늘은 배달의 민족과 김범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파헤쳐서 성공의 비밀을 엿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업명은 우아한 형제들인데요. 다들 배달의 민족이 익숙하니까 배달의 민족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광고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배달의 민족을 만든 창업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빡빡머리 김범준 대표입니다. 유니콘 기업의 신화로 불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순수 미술을 좋아했지요. 근데 집에는 형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형제들 중 막내다 보니 여력이 없어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 약간의 반항심으로 공고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은 재미도 없었고 차츰 학교도 빠지게 되고 가출도 하고 말썽장이였다고 합니다. 고3이 되자 부모님이 올해만 학원비를 대줄 테니 네가 원하는 미대에 한번 가보라고 하셨답니다. 늦게 공부를 하려니 쉽지가 않았겠죠. 그는 4개월 동안 속성으로 입시를 준비했고 정밀묘사와 제도를 열심히 배운 결과 서울예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텔레비전에서 이케아를 보고 나도 가구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실내 디자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나올 무렵에 딱 IMF가 터진 거예요.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지도 않았고 다행히 김범준은 포토샵은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광고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7년 정도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원래 하고 싶었던 가구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었답니다. 이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가구가 너무 하고 싶다고 와이프를 졸랐고 그동안 번 돈에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가구점을 창업하게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가구점은 폭망하게 됩니다. 대치동에 있는 수제 가구점이었는데 예쁘고 고급스럽긴 했지만 너무 비싸서 가격을 물어본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버리곤 했답니다. 그때 그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디자인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사업에 실패한 그는 다시금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들어간 회사가 포털 회사인 네이버입니다. 이때는 월급으로 이자를 갚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네이버에 새로 들어온 후배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디자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해외에 좋은 레퍼런스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은 김범준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작정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국민대 시각디자인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김범준 대표는 평소에도 책을 정말 많이 읽기로 유명한데요.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구절은 일이란 나 자신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련의 도구이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수련해 나가야 한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문구를 읽고 그는 매일 블로그에 디자인과 관련된 게시글을 하루에 8개씩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일을 빠지지 않고 755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발견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2010년 막 스마트폰이 나올 때라 누구나 앱을 만들려고 할 때였죠. 그래서 김범준과 그의 친구들도 재미삼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편하고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된 것이었는데 이게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일일사처럼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안내 서비스였죠. 당시에는 상가에서 만든 배달 책자가 있을 때였죠. 이 책자를 앱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였죠. 그런데 그 당시 앱 서비스들은 잘 된다 싶으면 네이버 등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네이버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자 고 결심하고 발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에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 공략하기로 합니다. 먼저 네이버 본사가 있는 분당, 다음 본사가 있었던 한남동, 젊은이들이 많은 강남, 이 세 지역을 적극 공략합니다. 이 세 지역에 있는 모든 전단지를 주워서 하나하나 스캔을 뜬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경비원 아저씨나 청소 아주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앱에서 주문이 된 건 아니고 메뉴랑 전화번호만 볼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사장님들이 배달의 민족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효과가 입증되어서 계속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객이 앱에서 전화 버튼을 누르면 가게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 배달의 민족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한 것으로 시작되었죠. 근데 여기서 왜 이름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건 배달국은 고조선보다 먼저 있었다는 설화 속에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배달의 민족, 배달의 결의라는 말입니다. 일제시대의 대종교라는 종교를 통해 퍼지면서 한민족, 우리 민족을 뜻하는 관용어구로 쓰이게 된 거죠. 하루는 김범준과 그의 친구들이 길을 걷다가 우리 앱의 이름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어때? 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볍게 시작되었던 거죠. 재미를 섞어서 말이죠. 그들은 서비스를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크게 보였다고 합니다. 우선 주문을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니 가게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지도 앱이 발달이 안 된 때다 보니 뭐 여기가 맛이 있는지 어떤지도 알지 못했고 불만이 있어도 사장님한테 따지지 않는 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를 남기게 되면 내가 의견을 내고 사전에 가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저기 전단지도 뿌려보고 돈 들여 광고도 해봤는데 이게 전단지 보고 연락 온 건지 도통 효과를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배달의 민족을 통해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어떤 서비스로 연결되는지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김범준은 이때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투자를 받고 사용자와 사장님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회사는 서비스를 출시하고도 6개월이나 지나서야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었기에 1년 만에 200만 다운로드, 2년 만에 500만 다운로드라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이때 배달의 민족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배달 시장도 경쟁이 치열했죠. 배달의 민족은 처음엔 전화번호 서비스만 했는데요. 경쟁자가 바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배달의 민족도 이를 빨리 도입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빨리 개발해도 결제에서 주문까지의 시스템 구축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서는 결제를 바로 하는 척하면서 주문을 받아서 배달의 민족에서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할 만큼 빠르게 앱 시장이 성장했죠. 그리고 이때 배달의 민족이 집중 공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누가 배달 주문을 하는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나 조직의 막내가 배달 주문을 하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막내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B급 정서 마케팅입니다. 이때 그들이 타겟으로 정한 게 2030 사회초년생이었죠. 특히 무한도전을 좋아하고 B급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초창기 그들은 자금이 많지 않았으므로 저가의 경품으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노리는 다양한 마케팅을 구사합니다. 폭설이 내리면 넉가래를 드립니다 를 시작으로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마케팅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타민 음료인 비타500 광고 모델이 소녀시대 멤버 9명이었는데 각각의 멤버들이 인쇄된 9종의 음료를 모아서 당첨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에서는 빅히트를 치는 일까지 있었죠. 이상하게 멤버들 중 써니의 음료가 잘 안 나오는 걸 알고 써니씨가 나오는 비타500 보신 분 제보해주세요 라고 SNS에 올리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올라오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이를 가지러 가는 직원들을 생중계하는 장면들이 SNS를 떠들썩하게 달구었죠. 이뿐 아니라 배달의 민족은 여러가지 잡지나 광고 매체, 옥외 광고 등을 통해서 온 국민들의 머릿속에 배달의 민족을 뿌리 깊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영국의 거대 딜리버리 기업에 4조 7천억에 매각함으로 국내외 크나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구설수나 혹평 등을 받은 적도 많았고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았으나 우리는 김범준이라는 사람과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글로벌 기업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서 성공의 방정식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들은 그냥 시작했단 겁니다. 모든 걸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고 해나가면서 문제들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꿈이 죽는 시간은 준비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